우선 본선 초입의 판세 분석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정세균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. 타 후보의 정체와 정세균 후보의 미세한 상승 시작으로 표현될 수 있는 전체 대선 후보 경선, 여권 내부 경선과 여야 후보군 전체를 포괄한 지지도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. 그 변화가 불과 2주 정도 만에 일어났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. 기억하시겠지만 본선이 예비 경선에서의 TV 토론이 딱 2주 정도 진행이 됐는데 그 2주 만에 민주당 내부의 후보 간의 지지도 변화가 시작이 됐고요.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고 본격적 행보를 시작한 지 또 딱 2주일 정도 만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 하락이 시작됐습니다. 즉, 저희의 그 오랜 그 정치적 이 경험 이런 것이 다시 입증되고 있는 것인데 불과 2주 만에 이렇게 지지도가 출렁거리기 시작한다는 것은 앞으로 여야의 2개월, 3개월 정도의 경선 구도에서 얼마나 다양한 드라마가 펼쳐질 것인가 하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왜 그런 변화가 시작됐는가? 한마디로 검증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. 그간 그 초기의 후보 지지 구도를 선점하고 있었던 것은 대략 윤석열, 이재명, 이낙연 세 후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돌이켜보시면 이낙연 후보가 상당 기간 약 40% 정도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가 빠졌었고요. 그리고 그 이후 국면에서 이재명, 윤석열 후보가 팽팽하게 맞서는 구도를 형성하면서 사실상 여야의 앞서는 그 구도를 세 후보가 선점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이것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. 몇 가지 현상을 적시하면 첫째로는 이재명, 윤석열 두 후보가 공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. 두 번째로 그러면서 이재명, 윤석열 두 분의 1대1 구도로 대표되던 그 구도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. 다시 말하면 윤석열 후보에 대응한 가상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만 접전을 형성하는 구도에서 예를 들어 이낙연 후보가 조금 더 접전권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. 이것은 이낙연 후보의 부상도 반영하는 것이지만 이낙연 후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들도 접전권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 더 중요한 특징이다 보시면 될 것입니다. 이낙연 후보가 예비 경선 2주일 동안에 이재명 후보의 하락에 힘입어서 일시적 상승을 하다가 다시 이재명, 이낙연 두 후보가 동시 정체 하락 현상을 보였습니다. 이것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두 후보 모두 상승 요인의 고갈이라는 측면도 있고 두 후보 간의 이전 투구에 대한 실망이 반영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. 윤석열 후보가 검증 행보가 시작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주일 만에 하락하다가 입당으로 해서 일시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 여론조사에서 드러나고 있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결국 곧 다시 하락할 것이다 예상합니다. 미세한 조짐이긴 하지만 정세균 후보의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올랐다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잘 아시겠지만 선거에서의 흐름이라는 것은 지지의 상승 하락의 폭보다 중요한 것은 추세입니다. 최초로 정세균 후보가 오랜 정체 기간, 즉 아까 3자 선점 구도에 불가피하게 따른 오랜 정체 기간과 바닥을 다지는 기간을 거쳐 미세하지만 여권 지지율의 핵심 변동의 원천지인 호남에서 눈에 띌 만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대단히 주목할 만한 상황이다. 이러한 대여섯 가지의 상황을 종합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화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. 그 원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증 효과의 시작입니다. 그러면 검증 효과는 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가? 검증에서의 핵심 요소인 도덕성, 정체성, 정책, 본선 승리 이 네 가지 모두에 대해서
선점하고 있던 후보들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. 우리 편인가? 도덕적인가? 정책은 안정적인가?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? 이 네 가지 질문 모두에 대해서 지금 여야에 선점했던 후보들에 대해서 그 지지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